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장중에 2.4%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를 앞두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상방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갔어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가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알테오젠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오늘 약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좀 온도차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압도적이었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좀 많았던 그런 좀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시세를 좀 올려주니까 그동안 좀 많이 물려있던 이런 이 종목들을 좀 대거 매도를 하고 요런 좀 이제 수급들이 좀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만 해도 지금 6,700억을 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증시는 바꾸고 말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현재 이제 21선을 안착한 상황에서 이번 주 이제 FOMC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여기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지 혹은 조금 조정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21선, 5일선을 지지 라인대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내일까지 좀 끌어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21선 저항 라인 딱 받았어요. 21선 저항 받았고 지금 현재 5일선 지지를 또 받아주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61선, 121선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뭐 괜찮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해외 증시가 지금 현재 단기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5일선 구간에서 좀 이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뭐 무난하게 또 지금 저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나 지금 바닥권에서 잘 좀 주가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는 이제 여기를 넘어야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결국 이 장기 이평선 241선.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3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장기 이평선 라인대 밑에서 이제 주가가 놀고 있다가 이제는 좀 추세 전환을 위한 상방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 하방이 강했던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하는 구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방에 있어 갖고 우리가 재료들을 이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살펴볼게요. 자, 중국이 이제 구체적인 감산 계획을 이제 한 달 내로 발표하겠다. 요런 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고 이제 산업 구조 조정까지도 예고를 지금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압박으로 인한 이런 반덤핑 관세가 이제 부과를 또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중국 후판 가격에 있어갖고 거의 30% 이상의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이런 이제 국가들도 지금 중국산 열연 제품에 있어갖고 지금 28% 정도 반덤핑 관세 매기고 있고요. 그동안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그동안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동안 이제 그로 인해 갖고 K 철강도 많이 피해를 받았고 이게 가격 후려치기로 후려쳐 버리니까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산 이 도금 강판에 있어서도 EU가 62% 반덤핑 관세 또 매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수입 철강에 있어 갖고 25% 관세 부과. 요거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게 맞죠,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좀 당국의 어떤 발언 수위 변화 그리고 감산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한 달 내로 구체적인 감산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이 내수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 침체기거든요. 완전 침체기입니다. 지금 안 좋아요.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부동산 침체하니까 이제 철강들이 막 남아돌 거 아니에요. 남아도는 것들을 다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데 막 팔아먹었단 말이야. 요거를 갖다가 그동안 중국이 혜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았고, 그럼 이거는 사실 저는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철강주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돼요. 철강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시장에 저가 중국산 철강이 없다. 이제 갈수록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이 감사는 결국엔 우리나라 이 K 철강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해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지금 최근에 좋은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수익성 개선에 거의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자회사 포스코 스틸리온도 많이 올랐고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글을 일환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이제 철강 협력의 상징 일본 제철에 대한 지분을 판다. 그래서 그동안 20년 정도 보유하고 있던 이 4,678억 원어치의 일본 제철의 주식을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60년대부터 막 70년대 이쪽 시절에서 사실 이 포항제철 그 박태준 회장 있을 때요. 포항제철소 요때 이제 설립할 때 이 지금 일본 제철이 어떻게 보면 기술 협력을 해줬어요. 기술을 제공해줬고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의 어떤 25%가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설립에 투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포스코인데 포스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런 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한 90년도대로 넘어와서 이 일본 vs 우리나라 해갖고 지금 경쟁 구도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 지분을 서로 이제 보유를 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제철은 최대 3%대의 이 포스코 지분을 보유를 했었고 그러면서 기술 교류를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2023년도에 포스코 홀딩스 지분의 1조, 지분의 3%를 다시 1조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전량 매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4,678억 원어치의 지분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 포스코 홀딩스가 6,600억 원의 그 지금 돈 안 되는 그 사업들은 다 정리를 하고 부동산이건 뭐건 다 정리를 하고 이번에도 한 4,600억 정도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 현금 자산이 1조 원이 이제 지금 넘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핵심 이 자산 매각을 좀 하면서 이 현금을 확보를 해갖고
이 사업을 돈 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기사를 이제 보게 되면 이 폭풍 속 이 포스코 장인아 1년 허리띠 쫄라매고 철강 소재 꿈 띄었다. 뭐 요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현재 비상 경영 체제 뭐 요거를 갖다가 이제 R&D도 강화하고 이제 지금 신사업들도 이제 강화를 하고 그 철강 쪽으로도 지금 이제 개편을 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그 이 현금 자산들은 이제 돈이 되는 사업 적으로 좀 투자를 할 겁니다. 저탄소 쪽으로 일단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소 환원 관련한 수소 환원 제철 공정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포스코 이 그룹이 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리튬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한 이런 투자를 또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거란 말이죠. 뭐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규 투자에 좀 더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 1조 원어치의 현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그 주가에 있어 갖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철강이 좀 캐리를 좀 해주다가 철강 쪽에서 좀 캐리를 해주다가 좀 이제 하반기 때 되면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실적이 숫자가 찍히는 것.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철강 모멘텀,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소재 모멘텀. 이렇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추세 전환 이후에 좀 우상향을 좀 그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실. 사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철강의 어떤 이익률이 이제 지금 이거는 뭐 예상치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 좀 1분기 2.8%대 지난 이제 그 4분기만 해도 0점 굉장히 안 좋았거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영업이익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뭐다? 이 철강이 좀 캐리를 하다가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이 실적에 대한 당장 막 숫자가 찍힌다라기보다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게 가장 좀 무난한 좀 상승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주주총회가 또 있죠. 아마도 최근 이제 쌓아놓은 현금으로다가 이제 주주 환원을 좀 추가적으로 좀 해줄지 여부, 뭐 2조 원에 대한 이런 자사주 소각은 뭐 이미 뭐 2026년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특별 배당은 아직까지 뭐 좀 기대하긴 좀 어렵고, 좀 배당의 어떤 수준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2,500원, 뭐 2,500원 뭐 배당권은 뭐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주가로서 이 보상 못 받은 부분들을 좀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뭐 한 뭐 500원을 더 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뭐 좀 추가 배당 얘기가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근데 뭐 주주총회 뭐 무난한 그 안건에 대해서 뭐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좀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와주게 되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만약 미증 시가 조금 뭐 무난하게 흘러가 준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얘네들 이제 단타꾼들의 매수세도 들어왔고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도 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호한 흐름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누적 물량보다는 기관들의 누적 물량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8,400억 정도 기관들이 한 250일 동안 매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한 5,200억 정도, 5,200억 정도 연기금이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샀어요.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기관들의 매집 물량 중에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연기금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의 이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평균 단가를 이제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33만 6천 원 정도권에 있거든요. 거의 이제 평단가에 거의 이제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평단에 임박했을 때 얘네들이 물량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4만 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내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뚫어내고 지지받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지받는 거 뚫어내고 딱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아줘야지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물량대, 저항대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연 이번에 이 강한 매물대를 좀 치고 올라가는지, 여기서도 좀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게 가장 좋고, 지금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좀 두텁게 좀 쌓여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요런 좀 이게 다 악성 매물대라서 요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해주려면 이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때도 막 그냥 한 번에 막 때려 부어 버리면 뭐 체하잖아요. 체하거나 뭐 토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거는 윗골이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소화해 나가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요 구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집이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어차피 소화하고 올라가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죠. 여기서 미끄러지면 다시 한번 죽였다 갈 건데, 그건 시간 타임 컨슘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조금 빠르게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제 주주총회 앞두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난하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증시도 지금 그래도 살아나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향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투자할 만한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이슈가 있는 게 탄핵 관련한 내용이죠. 요것이 뭐 기각이 되든 뭘 하건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런 바닥권에서 공매도 뭐 치는 놈들이 바보죠. 물론 뭐 이게 고점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공매도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끝으로 지금 제가 좀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실 분들은 이 댓글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마이크로 요거 또 추천을 저가에서 또 시켜드렸죠. 하나 마이크로. 요런 거 정말 뭐 바닥권에 있는 거 지금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속 뭐 시황 보고 뭐 추천주 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갖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